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자, 1월 31일 자정 무렵에 밤 늦게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계곡정비 5,000피 달성보다 집값 안정이 더 어렵겠느냐는 뜻이다. 쉽다 이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월 1일 어제 오전에 아침 일찍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가만큼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과거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냈고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었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선전포고한 대통령이다. 겁주기, 협박성 멘트다. 이런 걸로는 집값 못 잡는다.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저는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 네. 전까지는 어렵다, 답도 없다, 약간 이런 취지였다고 맞아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죠. 갑자기 또 이제 너무 쉽다 그러시니까 아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다주택자를 찍어 눌러가지고 집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 받아서 살 사람이 있나요? 가격은 정말 이만큼 올려놓고 대출이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받아주죠? 대출은 풀어줘야 1주택자는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왔을 때 매물이. 그러니까 아 모순되는구나 믿을 수가 없다 또 여기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맨날 코스피 올랐다고 막 자화자찬하시는데 그게 정부가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는데 사실 심지어는 환율이 이렇게 망가진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해석하지도 못해요. 국가의 여러 가지 역량이 떨어져 가는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베네수엘라도 독재 정권 들어왔을 때 주식은 올랐습니다. 왜냐? 실물 자산이 다 폭락을 해버리니까 어딘가로 도피를 해야 돼. 뭐라도 사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도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랑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시는 민주당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울러가지고 아 그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코스피 올랐으니까 지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유를 한번 해보시죠. 국민 상대로 압박을 하지 마시고 코스피에다가 투자하게 그 집 다 팔아라. 코스피로 다 옮겨가봐라. 돈 더 벌 거다라고 자기가 부리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고 정말로 거기서 파는지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패했었잖아요. 그때 김조원 민정수석은 직을 던지고 집을 지켰잖아요. 그때 모두가 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의 평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2명의 국무위원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들한테 집을 팔아보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팔면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민 의원님 한 며칠 사이에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이건 위험해요. 이게 지금 트럼프 흉내 내는 건데, 트럼프가 그 자기 트럼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건 트럼프는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쭉 읽어보면 갈팡질팡해요. 이게 격정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네. 지금 이걸 이렇게 흉내 낸다는 건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험하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면적이기도 하고 이건 정부만 혼자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와 시장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장난할 시간이 있으면은 회의하고 심사숙고하고 자료를 검토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 시간이나 네. 또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는 건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다뤄서는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트럼프 대통령 SNS 정치 따라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면서 그 행위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짜증을 내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SNS는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굉장히 감수적이고 네.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SNS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만약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예컨대 SNS에 국민을 상대로 이런 막말을 하고 본인의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못 배운 뭐 유치원생 같다 이런 사실 극언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언론의 십자포화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 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경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명백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선 이후에 세 차례나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에 대한 어떤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좀 수정된 국민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